안녕하십니까, 임정원입니다. 기본 이론하고 안심문제 풀이가 끝나고 이제 정리 노트, 이제 서브 노트를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한 15차 시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15차 시가 끝나면 모의고사를 3, 4일 정도 치를 예정입니다. 이 15차 시는 기존하고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작년에 2019년도 시험 의학이론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2019년도 기출문제를 이제 분석하면서 이 기출문제를 토대로 우리가 이 교재를 어떻게 이제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 잠시 우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이제 기출문제는 2018년도가 워낙 쉬웠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었지만 이제 의학이론이 이제 쉽고 어렵고 쉽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갑자기 확 어려웠던 건 아니에요. 2017년도가 또 어려웠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2019년도는 이제 좀 어렵긴 했지만 진짜 어려웠던 건 아니고 2019년도에 조금 문제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이제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를 좀 많이 내던 편에서 조금 벗어나서 시험 문제를 보면 정형외과 학 개론, 우리 이제 정형외과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1077페이지의 책이 많은 백과사전인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거기 정형외과 개론 중에서 이제 우리 보험과 연관 지을 거, 예를 들면 장애를 측정할 때 각도에 관한 얘기, 뭐 능동적 운동 범위가 수동적 운동 범위, 뭐 자궁경, 뭐 이런 것들의 정형외과 개론에 관한 문제들이 한 2문제 정도, 그 운동 각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제 관절의 이제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수술법들 이런 것도 기존에는 사실 나오지 않았던 문제인데 정형외과 개론에 이제 이 초입부에 나와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이제 이거를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1700페이지의 책을 내가 그러면 사서 볼 것인가? 그거는 비추. 왜? 왜냐면 양도 너무 많고요.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의사들이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저도 사실 정형외과 의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이 보시는 건 비추. 다만 제가 그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보험 담보와 연관지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추려서 올해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내용에 넣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패턴들이 올해도 나온다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넣었기 때문에 수업 중간에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작년보다 조금 필기하는 내용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고 필기를 하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종합적인 사고와 연관을 짓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예전의 기출은 뭐 나왔던 거 이제 외우는 거, 뭐 이제 그 동창이 마마무 뭐 이런 거 다 외우는 거 하면 되지만 이제 그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앞서 말한 관절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술은 사실 여러 이제 우리가 관절염 수술에서도 배웠고 다른 이제 상해에서도 나왔던 건데 그걸 취합하면 쓸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단순히 외워서는 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분류합 아시죠? 분류합을 배운다. 분류합은 뭐예요? 유합이 안 되는 거죠. 유합이 안 되는 건 왜 안 될까? 골절에 있어서 왜 유합이 안 될 것인가? 분류합이 되려면 골절의 치유에 있어서 손상인자가 많이 작용을 하면 유합이 안 되겠지. 그래? 그러면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 골절에 연부 조직이 뭐 끼고 그럼 어쨌든 분류합이 생기면 분류합이랑 이 무혈성계서도 사실은 비슷해. 왜? 그 해당 혈관에 혈액 공급을 받는 뼈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유합이 안 되고 뼈가 썩으니까. 그러면 분류합이랑 무혈성계사 생기는 데가 비슷해. 대퇴경부, 대퇴골두 개퇴경부, 주상골, 뭐 이제 발의 거골 다 비슷합니다. 내용도 비슷해요. 분류합에 생기는 원인은 이 골절의 치유에 영향을 주는 손상인자가 많이 작용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분류합의 호발 부위, 원인, 손상인자의 이런 종류, 무혈성계사의 정의, 호발 부위 각자 외우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엮어서 골절의 치유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하고 어느 순간 내가 이제 묶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올해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여기서 배우지 않았던 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엮는 연습을 할 것인데 그때 이제 많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무조건 외우는 건 이제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상해의 기출을 이제 아시겠지만 워낙 이 상해의 기출의 문제은행식으로 나오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상해가 예전에 제가 막 찾아봤더니 80년대도 있고 되게 많아요. 다만 이제 그거를 개발원에 올리지 않기 때문에 무슨 게 나왔는지는 몰라. 사람들이 아무도 모아놓지 않았어. 내가 합격하면 끝이니까. 그쵸? 근데 개발원에는 이제 이 1차가 2009년, 몇 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오래된 그런 기출문제들을 모으긴 했습니다. 이 기출문제에서 재출제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기출문제의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나온 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할 거예요. 이런 이제 기출문제에서 주관식을, 이제 객관식으로 주관식으로 나오는 거. 예를 들면, 뭐, 2017년도에 구획증후군의 진단 방법. 2003년도에 객관식 기출로 나왔고요. 예를 들면 2019년도에 소아의 골절에서 약간 이제 유압이 각형성이 되었다. 어떻게 된다. 지켜본다. 이거 2003년도에 나왔다고 제가 모의고사 때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이 정말로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이런 상해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보고 이런 것들은 주관식으로 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이 그걸 다 할 수 없죠. 제가 이런 기출문제를 보고 항상 이것 중에 어떤 것이 문제로 나올 수 있는지를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릴 때 여러분이 흘려듣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의학은 혼자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굉장히 많이 분석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응용하고 바꿔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특히 제가 이제 어쩌면 이제 너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어떤 패턴들을 미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 강사마다 스타일이 틀려서 두루두루 다 알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깊게 알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약간 이 포인트들은 이제 미는 문제 스타일인데 그런 부분들은 절대 흘리지 마시고 꼭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사실 범위가 사실 상해는 200페이지가 안 됩니다만 질병은 200페이지가 넘고 너무 범위가 넓어서 질병을 공부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진이 빠진다. 뭐 어렵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너무 양이 많아서 어렵다고 하시는데, 질병은 이제 그 담보, 항상 보험의 담보, 이 삼보험 담보와 연관시켜서 공부하셔야 돼요. 올해 어떤 이제 질환들이 유행하고 어떤 보험, 예를 들면 치매보험. 치매보험의 이제 간별질환, 원인이 나왔죠.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CI보험과 연관된 거. 그리고 간질환, CI보험의 만성 간질환, 중증 재산성 불량 빈혈에 대한 진단 기준도 CI보험의 담보. 항상 엉뚱한 질병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험, 삼보험과 연관된 담보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보험의 어떤 이슈들을 연관지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뭐 보험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근처도 안 가신 분들은 너무 어렵고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보험회사에 다니잖아요.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부분들 추릴 거고, 가끔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많은 질병을 보시려고 하고 너무 많이 깊이 공부하시려 하시는데 그러시지 마십시오. 이 질병은 하면 할수록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찝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패스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질병은 4문제 중에 2문제 맞으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질병은 반타작 한다는 목표로 공부하셔야 돼요. 거기서 내가 다 맞은 건 무리예요, 무리.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항상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도 뭐 이 뜻은 잘 모르지만 브리타 분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들어오는 문제?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작년에는 그 아프가스코가 이제 나왔고, 그 전에는 2018년도에는 그러니까 소아에 있어서 고관절 이상을 나타내는 질병적 원인, 그것도 뭐 다른 학원도 거의 안 가르쳐 주긴 마찬가지. 그 전에는 뭐 중증재생 불량성 빈혈의 이제 진단 기준 때 단위를 좀 이상하게 냈고, 뭐 이제 심근병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사실 학원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문제들, 이런 특이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특이한 문제 때문에 1교시를 절대 망치시면 안 돼요. 의학이론이 1교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 아프가
때문에 이제 집에 가신 분도 계시면,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의학은 점수를 잘 줬어요. 왜? 그런 문제는 점수를 이제 평준화하려고 낸 거지, 이걸로 막 그런 걸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문제 한두 문제 나온다고 해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건 제끼셔야 돼요. 과감하게. 앞부가를 학원 강사가 찍어주지 않아서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앞부가 사실 저도 병원 실습 가서 한 번 보고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도 제가 신생아실 실습을 이제 그런 경험을 썼을 뿐이에요. 나도 앞부가가 몰라. 그런 것들에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출들을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기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출이 몇 년도에 나왔다 되게 많이 얘기할 건데 그런 거 하나 절대 흘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기본에서는 너무 많은 꼼꼼하게 이런 것까지 알려주시나? 너무 꼼꼼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이런 거 말 안 해준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요약 정리 시간이지 기본 이론 시간이 절대 아닌데 이 시간에 기본 이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거는 집에 가서 기본 이론을 다시 돌려보시고 이것과 같이 짜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걸어왔다면 지금은 뛰어가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약하고 핵심만 정말 시험에 특화된 것만 얘기할 거니까 그런 부분만 이제 하셔야지 막 너무 자세한 걸 요구하시면 시간이 늘어져요. 저 원래 그 기본 이론 27인데 33까지 했잖아요. 그런 역대 최강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은 절대 그러면 모의고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따라와 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카페나 그런 걸 통해서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을 또 보면서 느낀 것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매년 마찬가지예요. 학생분들이 그 공유를 여러 개를 하시더라고요. 어디도 듣고 듣는데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예요. 특히 뭐 자보, 의학처럼 막 박 모시기도 들었다가 윤 모시기도 들었다, 김 모시기 들으면 짬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 헷갈려서 뭐가 뭔지 몰라요. 저와 다른 학원의 강사들은 스타일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질병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안 했어. 그럼 나 이것도 해야 되나? 공부 양이 너무 많아지고 그럼 깊이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가 됐던 한 사람만 쫓아오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혼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최대 단점은 너무나 이제 별거 아닌 거에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거는 뭐 이제 얼마 전에 인터넷에 뭐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인해서 안면신경마비가 오는 것을 람세현트 증후군이라고 한다.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어요. 물론 배운 적이 없을 수도 있죠. 나오긴 했지만 자세히 설명 안 했어요. 그 단원의 핵심은 안면신경마비, 벨마비의 어떤 증상, 치료지 람세현트 증후군이 아닌데 그거를 끝까지 파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면신경은 이제 못 외워. 람세현트만 외우는데 그거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자기가 혼자 공부를 하면 핵심은 벗어나서 혼자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제 혼자 공부하는 건 비추. 아시겠죠? 나 혼자 이 의학의 달인이 되겠다는 사람은 진짜 시간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다 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막 찝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 100페이지, 의학이론 이 정리노트 100페이지 중에서도 찍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100페이지의 분량은 여기 있는 건 다 외우라고 100페이지 분량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찍어서 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 신경손상의 회복인자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굉장히 강조한 건 아닌데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나왔더라고. 나왔네 하고 봤는데 그것도 제가 강요하지 않아서 강조 안 해서 패스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다 쓰면 썼겠지. 그쵸? 최소한 내가 공부를 하는 범위를 정할 땐 이 정리 노트는 무조건 다 외우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실 이게 뭐 180페이지 이제 아직 안 보셨겠지만 180페이지긴 하지만 실제 내용은 100페이지 분량이에요. 뒤에는 이제 기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100페이지는 다 외우셔야 되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종 모의고사들을 이제 보십니다. 그쵸? 그 모의고사만 보시고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의외로. 나는 모의고사만 봐도 충분해. 절대 안 됩니다. 모의고사는요, 사실, 저희도 이제 사람인지라 새로운 문제를 창출하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이제 기출,
아니, 3년 전에 했던 모의고사, 이런 거 내기도 하고, 다른 학원에서 2년 전에 했던 모의고사 나도 내보자. 이런 식이라서,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질병을 기출문제를 절대 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 번도 기출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타 학원은 질병도 기출을 막 내요. 그러면, 이 기출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는 전제하에, 질병, 모의고사만 외우면 완전 질병 빵점 맞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의고사를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막판에 공부를 한 자라도 더 봐야 될 때 다른 학원 모의고사 공유합시다 이러면 곤란해요. 제가 이제 저는 다른 학원 모의고사를 많이 봐요. 혹시 내가 놓친 부분에서 내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제가 먼저 얘기해요. 어디 학원에서 이 모의고사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혼자 모의고사 문제를 구하지 마세요. 뭐 다른 학원 강사분이 보시면 속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먼저 저는 구합니다. 다른 모든 학원에 다 보고 괜찮은 문제는 제가 얘기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쵸? 뭐 그러니 그런 게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 먼저 하고 싶고요.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